안녕하십니까. 미학조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형의 비율 이해와 이를 사진으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본 프로그램은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편에서는 회화에서의 비율 또는 규모 및 균형이 우리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파트 2에서는 사진의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광학적 표현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과 규모 그리고 균형이 우리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사진적으로 표현해내죠. 비율과 규모는 한 요소의 크기 또는 위치 또는 양이 다른 요소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조형 원리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두 개의 다른 물체를 두고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은지의 부분을 표현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는 개별 작품의 전체적인 조화와 예술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술 작품의 기본 요소로서 비율과 규모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사용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술의 비율과 규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규모는 스케일이죠. 스케일은 예술에서 다른 개체와 관련해서 한 개체의 크기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면서 각 개체는 종종 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캔버스 전체 또는 프레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비율은 매우 유사한 정의를 갖지만 전체 내 부분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요. 이 경우 전체는 사람의 얼굴과 같은 단일 개체이거나 풍경과 같은 전체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와 사람이 함께 있는 인물화를 그렸을 경우 개는 사람과 관련해서 올바른 크기여야 하는 거죠. 즉 사람의 몸 또는 개는 우리 인간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것과 비례하는 거죠. 엉뚱하게 개가 코끼리만 하고 사람이 작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의아해하는 거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예술에 우리가 비율과 그 스케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예제 사진으로 두 장의 자료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사진적으로는 렌즈가 갖고 있는 즉 광학적인 비율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는 형태의 그림이죠. 물론 원근과 표현은 됩니다. 그런데 개의 크기와 인물의 크기는 우리가 비율로서 인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언밸런스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크기와 비율은 시청자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과 비율이 맞지 않은 것 같으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술가들은 이를 이점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즉 낯설게 보기를 만들기도 하는 거죠. 일부 예술가는 작품에 특정 느낌을 주거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율을 왜곡하기도 하죠. 제가 예를 든 화가 중에는 한나 후이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포토몽타주 자체를 아주 잘 만들었는데요. 그 작품들을 예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녀의 작업이 대부분의 이슈에 대한 논평이면서 그녀는 자신의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규모와 비율을 파괴한 거죠. 잘못된 비율의 실행과 의도된 비율 왜곡 사이에는 미세한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의 포토몽타주를 보시면 우리가 봤을 때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비율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렇게 묻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파트로 가면 비율과 규모 및 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비율과 규모는 예술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 경험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늘상 봐왔던, 즉 익숙한 것과 우리의 DNA 속에 존재하는 것들의 비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그 머리 스케치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입니다. 이 스케치에서 다빈치는 인간의 머리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죠.
그는 다양한 그 위치와 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칙으로 사용할 현실적인 비율을 계산한 거죠. 눈은 머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귀의 위쪽은 눈썹과 일직선이 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비율에 맞는 부분이에요. 코의 바닥과 일직선이 되는 귀의 밑바닥, 이게 이제 보는 사람이 이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입의 끝과 일직선이 되는 눈동자, 이 또한 기본적으로 균형미를 갖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균형은 대칭적 또는 비대칭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보 때 비대칭의 균형을 잡는 프레임을 만들거나 또는 균형 잡힌 프레임을 만드는 대칭 구조를 쓰기도 하죠. 균형에 대한 인식은 비율과 규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칭 균형은 사물이나 요소를 정렬해서 눈 중앙에 있는 코와 같이 가중치가 균등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비대칭이라는 것은 물체가 한쪽 또는 다른 쪽에 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기요에 중에 헤엄치는 잉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잉어 자체를 이렇게 등분을 나누면 정확하게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그리고 꼬리 부분의 비율이 맞아줘야 보는 사람에게 심미적으로 즉 아름답게 보인다는 얘기죠. 보통 특정한 비율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존재하는 생명체 또는 사물에도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초상화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약간 벗어난 상태로 그린 그림을 중앙을 보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그림을 옆으로 가중시키면서 새로운 그 시각적 흥미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작품입니다. 트립틱의 부분인데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는 비율과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대의 1400년대에 그린 그림을 두 점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낯익게 봐왔던 그림들이죠. 자, 그러면 이 비율과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미안 맨이라는 그 1490년도 작이 있어요. 이것은 인체 비율을 굉장히 완벽하게 제어하는 예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원안에 있는 직사각형 안에 있는 사람의 익숙한 그림입니다. 다빈치는 이 수치를 신체 비율에 대해서 연구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의 정확한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완벽한 남성의 몸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조사했고요. 우리는 미켈란젤로의 그 데이비드 동상이라는 것에서 이 완벽함을 볼 수 있죠. 이 경우 작가는 고전적인 그리스 수학을 사용해서 완벽하게 균형 잡힌 몸을 조각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인체의 비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펼친 팔의 길이는 남자의 키와 같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 형태의 비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비율적인 부분들을 왜 중시하느냐 그러면 그림 자체에서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익숙하게 다가가거나 또는 낯설게 다가가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비율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있죠. 르네상스에는 시대에는 여성의 몸이 좀 약간 풍성해야 다산을 암시한다 그래서 그려놓은 그림들 보면 육체적으로 살이 좀 쪄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현대적 시각에서 바라본 살이 쪘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요. 이 때문에 통통하고 건강한 경향이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벽한 인체 형태는 오늘날의 패션 모델이 매우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의 기준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물론 예전에는 이 마른 몸은 질병의 징후, 즉 어디가 아프거나 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그 마른 몸 자체가 선호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얼굴의 비율은 예술가의 또 다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얼굴 특징의 대칭에 끌리기 때문에 예술가는 코와 적절한 크기의 입과 관련해서 완벽한 간격, 그리고 보는 사람의 그 시선을 생각하는 눈 자체를 그려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되게 완벽한 형태로 비너스의 탄생 같은 경우 여성의 몸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시대에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약간 풍만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이러한 특징이 대칭이 아니더라도 예술가는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술가는 적절한 비율의 얼굴로 튜토리얼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를 배우기도 하죠. 황금 비율과 같은 개념은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과 요소의 비율, 규모, 그리고 균형 자체가 피사체 또는 전체 작품에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황금 분할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러나 완벽한 비율이 아름다움의 유일한 원천은 아닙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비율의 묘함 없이는 뛰어난 아름다움도 없다. 보는 사람의 시선을 이끄는 묘한 부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 자체를 뛰어난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는 규모 및 관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척도는 관점에 대한 인식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사물이 시점과 관련해서 서로에 대해서 올바르게 크기 조정이 되면 그림은 삼천적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풍경에서 멀리 있는 산과 정경의 나무 사이의 비율은 보는 사람의 관점을 반영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나무는 산만큼 크지 않지만 사람한테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산과 나무, 이 자체가 사실적 크기라면 그림의 깊이 자체가 보여지지 않는 거죠. 이런 멋진 풍경화를 만드는 방법 중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비례를 화가들은 그림에 적용시키는 거죠. 자, 웨스턴 처칠의 쿠드비아 모스크의 탑이라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스크 자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술에서의 아름다운 비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펑션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예술 자체의 규모입니다. 전체 예술의 규모는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규모를 말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을 기준으로 사용해요. 익숙해져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섬세하고 복잡한 조각을 포함하는 물체는 높이가 3m인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식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큰지 또는 작은지에 대해서 척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시회 가서 보시면 굉장히 큰 대작들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스케일 면에서 되게 압도하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두 범위의 극단적인 작업에 감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많은 예술작품들이 최소 30cm에서 최대 수미터에 이르는 특정 범위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이유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는 보통 작품들의 크기가 1m 내에 위치하지만 이 크기의 압도라는 부분에서 예술가는 그 크기를 무한정으로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화랑에서의 어떤 그림의 규모를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렸는데요. 이 5가지 요소는 예술에 있어서 비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규모와 균형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예술의 비율과 규모, 그리고 두 번째 비율과 규모와 균형이라는 부분, 다음에 비율의 아름다운 부분, 어떤 비율이 아름다운지, 그리고 비율의 규모와 관점의 이미지는 우리 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요점을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진의 비율에 대한 광학적 표현법에 대해서 접근하고 앞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시각예술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율에 대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사진 작업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